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5강 오늘부터 제2편 도시개발법 공부를 시작하겠고요. 첫 번째 소단 1. 총칙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등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와 개발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자, 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도시기능을 가진 지역을 개발하는 건데 이 도시하고 관련된 법률이 두 개 있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 공법 중에 도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배우는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법.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건데 다음 달에서 이 도시개발법은 주로 물론 도시 내부에서도 도시개발할 수가 있고 도시 즉 이외의 지역에서도 도시개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주로 신도시 개발과 관련이 있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도시와 관련해서 도시 재생과 관련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도시 환경을 바꾼다든가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르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주로 도시개발법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15강 제2편 도시개발법은 주로 도시를 어떻게 도시 기능을 갖춘 새로이 도시 기능을 갖춘 곳 그런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률이고 저희 총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먼저 법의 목적과 용어가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법의 목적은 도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를 개발할 때 있어서 그리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도시개발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가 중요해요. 자, 용어의 정의에서 이 용어 대부분의 용어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용어 위의 것들은 다 어디 있는 걸 차용하냐 하면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용어를 다 차용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급법의 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중요한 법률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용어를 그대로 다 차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 역시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그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즉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그 안에서 도시를 개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그거를 뭐라고 규정을 내리냐면 바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구역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기능을 기능이 많죠. 복잡하게 쭉 나오는데 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쫙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도시기능이에요. 도시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만드는 즉 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도시기능을 가진 걸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도시개발의 지정과 관련해서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지정권자. 자, 1. 어떤 사람들이 지정하나 이 지정권자를 보는 겁니다. 자,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을 합니다. 또는 대도시시장이 있습니다. 대도시시장. 대도시는 인구 50만이 넘는 시를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고 왜? 특별시 광역시는 요 시에 들어가니까. 자, 하는데
이 지정권자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 인정되는 구역이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시 또는 도 또는 대도시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걸쳐지는 경우. 한 군데 그냥 한 도 안에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시나 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는 경우 둘 이상.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시장, 특별시장, 광시장, 또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해갖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가 항상 안 될 때가 문제야. 이때는 이 사람보다도 결정을 더 상위에서 전국 강의로 할 수 있는 사람. 부동산 공법은 대부분 누가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에요. 관할 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이야. 국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타이밍에서 지금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도 있고 원칙적으로 대도시장이라고 했는데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정을 하네요. 예,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봐야겠죠. 국장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봅시다. 자, 어떤 경우? 첫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구나. 자, 두 번째는 관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요청. 자,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장. 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는데 국가계획과 밀접한 그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하는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이때는 조건이 뭐냐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면 면적이 적으니까 이때는 해당 시도시나 대도시장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30만 제곱미터가 넘어갈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방금 말한 대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져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협의가 성립이 안 된 경우. 자, 방금 말한 협의가 성립이 안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자, 다섯 번째는 천재지변. 그러니까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긴급하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요 5가지가 딱 나오죠. 지원 문제 내기 딱 좋죠. 지문 5개 딱 나오죠. 이 중에 하나 살짝 바꿔놓으면 그게 시험 문제 되는 거예요. 특히 요거 많이 바꿔요. 요거 50만이라든가 100만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놓으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권자를 받고 이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해달라고. 자, 그럼 누가 지정을 요청했냐면 시군구청장이 요청합니다. 요 시군구청장이 이때 이 시는 대도시장은 아닙니다. 자, 이 시군구청장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지사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한다? 지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 시군구청장은 반드시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냐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 자문을 받은 후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정 요청이고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지정 제한.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정 제한은 누가 하냐면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시군구청장을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구역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지역 주민도 가능하고 조합도 가능하고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안을 한다?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시군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직접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럼 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에게 지정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정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청장 같은 경우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시도지사에게 다시 지정 요청을 하는 거고, 국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시군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도지사죠.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구 같은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고, 지정을 이제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했으면 그 내용을 수용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시군구 같은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지정 제한을 하면 그걸 지정 제한한 걸 내가 수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다시 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용할지 안 할지를 바로 지정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이내에 통지해 줘야 돼. 내에 그 지정 제한 한 거를 수용할지 수용 안 할지. 역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역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지정을 요청을 하려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도시개발 지정을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갖고, 그 동의서를 갖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그 대상 구역,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길 원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했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토대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와 개발 계획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규모는 지정을 할 때 뭐 조그만 면적을 도시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 면적은 되어야 도시개발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두는 그 규모, 기준이 되는 규모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지역 규모는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이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도시지역은 항상 도시지역으로는 여러분들 머리에 주상공록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거고, 상업지역 역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공업지역은 공간이 들어가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 공업지역은 보통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녹지지역은 세 가지 녹지지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국토기획 및 이용해라는 법률 보면 보전 녹지지역, 그렇죠? 보전.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이 있어요. 보존자 들어가는 데는 무조건 보존하는 거, 개발한다 안 한다, 이거 거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보존자 들어가면. 자, 그러면 보존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아니다, 이건 대상이에요. 도시개발 이런 데서는 안 합니다.
보존을 해야 돼. 거길 보존해야지 왜. 자, 이렇게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 생산을 하는 지역이니까 생산 녹지 지역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이 가능한 곳이야.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정할 수 있고, 생산 녹지 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생산 녹지 지역은 단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단서 조건이냐면, 도시개발 지정구역 지정 면적,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면적의 30% 이하여야 돼. 이 생산 녹지 지역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면적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원칙, 자,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도시지역 이외이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약간 줄여줘요. 20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20만. 자, 이거는 조건을 세 가지를 다 갖춘 경우에 한해서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공동주택 중에 첫 번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초등학교 용지 그리고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 도로하고 연결이 있어요. 자, 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그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으면 또 초등학교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또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20만 제곱미터, 30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락을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지정 규모예요. 근데 이 지정 규모에 있는 거를 이 면적의 구애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받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발지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해 갖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자, 지정을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개발계획.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계획. 자, 도시개발구역이니까 개발 짜서 계획을 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시설 설치할 때, 그때도 계획을 세우죠. 그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이었어요. 집행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역시 이 개발계획도 예산 확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같은 게 다 들어가. 이건 좀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은 똑같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이 서로 세우고, 실시계획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세웁니다. 바로 그 개발계획이에요. 기본 원칙이 되는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계획 같은 경우, 이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은, 이 지정을 할 때 개발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자, 원칙은 지정하려면 플러스 개발계획도 수립을 해야 돼. 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지정을 할 때 수립 안 해도 돼.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정한 후에, 지정한 후에, 지정할 때가 아니라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그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연녹지지역, 이게 1번이에요. 자, 1번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1번. 두 번째, 생산녹지지역, 여기 2번이야. 자, 물론 이 제한 요건 똑같아요. 전체 도시개발 그 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 대해 생산녹지지역은 항상, 자, 이게 2번이고, 세 번째는 또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 이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경우도 나중에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국장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경우에, 국장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해갖고 지정하는 경우고, 이제 다섯 번째가 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뺀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이 면적의 합계가 전체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개발 지정을 한 다음에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5가지. 이 5가지 사항도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왜? 그 주거지역, 그러니까 요 5가지 이외의 거를 하나 살짝 집어넣으면 다음은 도시개발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러면 요 5가지 중에 하나만 바꿔놓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된 게 5가지인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참 편한 겁니다. 내기도 편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맞추기도 편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건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의 경우에는 이제 수립 기준이 있어요.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 수립 기준. 자, 개발 계획 수립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계획의 수립 기준. 자, 수립 기준. 이 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광역 도시 계획하고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춰야 돼요. 도시 기본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재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돈 들어간 거를 당장 마련할 수 없으니까 토지 소유주와 토지 소유가 갖고 있는 땅을 교환하는 식, 즉 환지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바꾸는 게. 그런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되기 전에는 땅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는 걸 이 토지하고 이제 개발된 후에 이제 딱딱 도로도 정비되고 이렇게 완비가 되면 요 개발된 후에 이 땅으로 이 소유권을 바꿔주겠다. 이게 환지예요, 이게. 그러면 비용이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돈을 다 줘야 되지만 보상금 안 주고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동의 요건이 있어. 자, 환지 방식을 하려면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동의 요건. 요건이 갖춰지면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그 지역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3분의 2 이상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걸 동의를 해주면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환지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국가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 안 받고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의 3분의 2 또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국가나 지방자치에 해달라고 찬성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환지방식의 동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조합,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도시개발조합이 성립될 때는 이미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만 도시개발조합이 성립이 됩니다. 그 도시개발조합이 총회에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찬성 의결을 하면 이렇게 동의받은 걸로 봅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이. 그리고 이렇게 수립기준, 중요한 마지막으로 수립기준 기능이 조화가 돼야 돼. 기능 조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도시개발 계획 수립할 때 그 해당 지역의 주거, 생산, 교육, 위락 이런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기능이 조화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고 이제 이 개발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개발 계획 내용에는 이 개발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이에요. 도시개발이 도시개발이란 뜻이고 그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기본적으로 그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도시개발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이게 먼저 나와야죠. 그걸로부터 해갖고 15번 이제 그 밖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도시개발 내용에 포함되는데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하,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할 때 세우는 개발 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냥 도시개발 지정한다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한 후에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5가지. 그 녹지지역 같은 경우부터 해갖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꼭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고 개발 계획의 내용이 이렇다. 그리고 이 수립 기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이 수립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법이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법이. 왜? 도시개발과 관련된 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따로 특별법으로 뽑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다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있는 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이 돼야 한다. 여기 도시관리계획은 없어요.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지침들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범위가 커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국법 제15강 제2번 도시개발구역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총칙 용어를 배웠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배웠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도시지역에서는 뭐 몇만 제곱미터 이상 빠져보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예외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 봤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지정 후에 개발계획 세우는 경우도 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